저희 어반 스케치용 팔레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어반 스케치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팔레트입니다. 메탈 박스는 슈민케 하프펜 고체 케이크 12색이 들어있던 것이고요. 저는 미젤로 미션 낯색으로 12색을 짜 넣어 가지고 다니는데 풀펜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풀펜은 작은 플라스틱 조각에 글루건으로 부착한 것으로 이렇게 결합하여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12색 팔레트를 사용했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17색으로 구성했던 것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지금의 12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물감을 선택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팔레트를 고를 때 제일 먼저 3원색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3원색이면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른 3원색은 옐로우이고 제가 선택한 물감은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입니다. 두 번째 마젠타는 퍼머넌트 마젠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원색인 샤이아는 망가니즈 블루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3원색을 골랐으니 제가 선택한 색으로 어떤 색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노란색과 마젠타를 섞어 오렌지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샤이안을 섞어 녹색도 만들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샤이안과 마젠타를 섞어 보라색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원색과 원색을 섞어 만든 색을 2차 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숫자 2를 적어 보겠습니다. 원색과 2차 색을 섞어서 만드는 색을 3차 색이라고 합니다. 여기 3차 색을 칠할 곳을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이제 3차 색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2차 색과 원색을 섞어서 만든다고 하였지만 저는 물감의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원색을 이용하여 12색
색상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감의 비율을 조절하면 색상환에 있는 모든 색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팔레트 선정 두 번째 기준은 스플릿 프라이머리, 우리말로 하면 분할 삼원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플릿 프라이머리 팔레트는 각각 따뜻하고 차가운 노란색, 따뜻하고 차가운 빨간색, 따뜻하고 차가운 파란색 6색으로 만든 팔레트를 말합니다. 저는 앞에서 선택한 삼원색은 이미 결정한 것이므로 여기에 하나씩 물감을 추가하였습니다. 노란 계통으로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에 더하여 따뜻한 노란색으로 퍼머넌트 옐로우 딥을 추가하였습니다. 빨간 계통 원색인 마젠타에 더해 따뜻한 붉은색으로 퍼머넌트 레드를 더하였습니다. 그리고 망가니즈 블루 쪽에는 저의 느낌은 망가니즈 블루보다 차가운,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망가니즈 블루보다 따뜻하다고 말하는 울트라마린 라이트를 추가하여 6색으로 스프릿 프라이머리 팔레트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6색으로 만들어진 색들을 색상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가까운 색들을 섞어 색상환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오렌지색과 보라색과 녹색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스플릿 프라이머리 팔레트를 이용하여 오렌지색과 보라색과 녹색을 만드는데 색상환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색들을 이용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색상환에서 가까운 색들을 혼합하면 맑은 색이, 먼 색을 혼합하면 탁한 색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삼원색만으로 만들기 어려운 여러가지 색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6가지 색으로 만들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빠르게 원하는 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색들을 더해 저희 12색 팔레트를 만들었습니다. 제 팔레트 선정에 있어서 세 번째 기준은 단일 안료입니다. 수채화는 혼색할수록 탁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일 안료로 만든 2개의 물감을 섞으면 안료도 2가지가 섞이지만 안료 3개로 만든 물감과 안료 2개로 만든 물감을 섞으면 5가지 안료가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물감을 섞을 때 2개의 안료가 섞이도록 또 3가지 물감을 섞으면
세 가지 안료가 섞이도록 단일 안료로 만든 물감만으로 팔레트를 구성하면 그만큼 그림이 탁해질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선택을 하였지만 이것만 옳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감을 섞은 것도 최소한의 붓질로 그림을 완성하면 깨끗하게 그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안료로 만든 물감을 이용해서 저보다 더 멋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 팔레트 선정의 네 번째 기준은 내광도입니다. 물감을 만드는 안료는 빛에 바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광도라고 합니다. 물감의 컬러 차트나 튜브 포장지에는 내광도가 표시되어 있어 그 물감이 얼마나 빨리 빛에 바랬는지 상대적인 척도를 알려줍니다. 저는 제 그림을 구매하신 분이나 선물로 받으신 분이 벽에 걸어놓은 그림을 보고 있는 동안 그림이 빛에 바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을 칠해 반쪽은 양지 바른 베란다에서 햇볕을 직접 받도록 하고 나머지 반쪽은 밀봉하여 빛을 받지 않도록 보관한 후 약 5개월 후에 그 차이를 비교해보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가 직접 시험해본 결과를 바탕으로 컬러 차트에 표시된 내광도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내광도가 좋은 물감만 골라 제 팔레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할 때 이렇게 내광도가 좋은 물감만 골라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보통의 상황이라면 제 그림은 50년 내지 100년간 빛에 바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에 고려사항도 있지만 이상 4가지가 주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여분의 어반 스케치용 팔레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물감을 보충하는 경우 9일 동안 교대로 가지고 다니기 위한 것입니다. 한두 가지 물감은 다르지만 팔레트를 구성한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큰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팔레트도 여분을 포함하여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물감 몇 개씩을 더 짜아 넣었지만 기본 12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단일 안료, 내광도 기준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기준으로 고른 것들입니다. 이것으로 제 팔레트에 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